1회고사를 위한 두 번째 파일인데요. 두 번째 파일은 이제 물질의 특성 단원이에요. 그 다음에 일에 대한 부분을 같이 이 파일에서 담아 볼게요. 먼저 물질의 특성인데, 물질의 특성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질이라고 하는 것에 물질을 알아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성질 중에 두 가지 성질이 있는데, 그게 바로 크기 성질하고 그 다음에 세기 성질이에요. 크기 성질은 수로 나타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양이 증가하면 크기도 증가하는 거. 예를 들어서 질량, 부피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는 얘가 하나가 있는데 요게 두 개가 있으면 질량도 두 배가 되겠죠. 질량이 세 배가 되고 이처럼 양이 증가하면 크기가 증가하는 거를 크기 성질이라고 해요. 근데 세기 성질은 양에 무관하고 대표적인 예가 온도예요. 온도.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하나가 있는데 얘의 온도가 5도라고 합시다. 10도라고 합시다. 근데 두 개가 있어도 이 상태에서는 그냥 10도가 되겠죠. 이처럼 세기 성질에는 두 가지 성질이 있는데 바로 크기 성질과 세기 성질이라는 것이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세기 성질이 바로 대부분이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을까? 답은 아니다예요. 온도는 물질의 특성이 안 되거든요. 근데 어떤 세기 성질들은 물질의 특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단원 전체에서, 이 단원 전체에서는 여러분들이 물질을 구별하는 여러 가지 세기 성질을 알아보는 건데 물질의 특성 위주로 알아볼 거예요. 하지만 모든 세기 성질이 물질의 특성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기 성질과 세기 성질이 있고 세기 성질 중에서 대부분은 어떤 것들은 물질의 특성이 될 수가 있다, 아닌 것도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상태에서 질량과 부피를 알아보면 먼저 질량. 여러분들은 질량을 언제 배웠냐?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요. 이거는 물질의 고유한 양이다 이렇게 배웠고요. 부피는요, 공간을 차지하는 양이다 라고 알고 있어요. 이건 둘 다 크기 성질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번 단원에서 질량을 측정법, 먼저 질량의 측정. 질량의 측정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둘 것은 밀접시 저울의 사용법이죠. 밀접시 저울 사용법 첫 번째 0점 조절이고요. 두 번째 물체를 올려놓고요. 세 번째 분동을 올릴 거고요. 네 번째 균형을 맞춰서 분동의 질량들의 합을 구하면 돼요. 이게 75페이지에 나와 있죠. 질량을 측정할 때는 밀접시절을 쓰는데, 하지만 우리 교과서에 밀접시절 사용법이 나와 있지만 질량은 보통 그냥 전자저울로 재면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량 측정법과 연결해서 이제 부피 측정을 할 수 있었는데, 부피 측정은 매스 실린더, 다른 말로 lumkum 실린더라고 하고요. 매스 실린더를 측정할 때는 첫 번째 수평하게 읽어야 되고, 두 번째 이제 물이나 기름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있는 거 혹은 이렇게 있는 거, 물질이 어떻게 되느냐에서 요점을 있는 거, 요점을 있는 거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질량과 부피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보시고 질량과 부피를 서로 측정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제 밀도를 배웠어요. 밀도. 이 단원에서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서 계산이 필요한데 바로 밀도 때문에 필요하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질량도 크기 성질이고 부피도 크기 성질인데 밀도는 세기 성질이 되죠. 그리고 이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고, 여러분들은 이 밀도 공식에 의해서 나누기를
통해서 밀도를 구할 수가 있는데 나누기가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나누기를 조금 할 필요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물에 떠 있는 애들, 여기 물이 있고 물에 가라앉아 있는 애들이 있을 때 이물질 A, 이물질을 B라고 하면 우리는 밀도가 뒤에 된다는 걸 알고 있냐? 물이 가운데 있고 가장 밀도가 큰 거는 B, 밀도가 작은 거는 A. 즉 밀도가 작으면 뜨고 밀도가 크면 가라앉고, 이게 중간에 물이어서 그렇죠. 서로 섞이지만 않으면, 섞이지 않는 전제 조건에서 밀도가 작은 건 위쪽으로 뜨고 밀도가 큰 건 아래쪽으로 가라앉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어떤 물질에 A 물질이 있는데 A 물질의 밀도를 측정했더니 C가 됐고요. B 물질의 밀도를 측정했더니 C라면 A와 B는 같은 물질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같은 물질일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밀도를 측정하면 그 어떤 물질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밀도는 물질의 특성이에요. 우리가 특성이다, 물질의 특성이다 라고 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바로 밀도를 가지고 물질들을 구별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밀도를 측정하고 밀도를 구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밀도를 측정할 때 부피와 질량을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는 각각의 기술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기체의 부피는 메스 실린더에 담아서 물에 녹지 않을 때는 물속에서 측정한다. 어떤 모양이 불규칙한 것은 녹지 않는 그런 액체 속에 넣어서 측정한다 라고 하는 그런 기술적인 것들은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보면서 확인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밀도는 나누기니까 여러분들이 나누기를 좀 잘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면 될 겁니다. 자, 이제 3단원, 여러분들 3단원 정말 어려울 거예요. 그 다음에 아직 3단원이 다 끝났지만, 오늘 이후 시험 범위가 끝나도 3단원은 더 어려운 부분이 남아있어요. 그래도 사실 기본만 알면 쉬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기본을 몇 가지 가르쳐 줄게요. 3단원은 1을 구하는 거예요. 1은 워크라고 하고요. 1의 단위는 J를 쓰고 줄이라고 해요. 1을 구하는 방법은 1은 이렇게 구해요. 공식상 힘 곱하기 이동 거리로 곱하고, 이렇게 할 때 조건이 뭐냐? 힘과 이동 방향이 같으면 곱할 수 있어요. 중요해요. 힘과 이동 방향이 같으면 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착각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어떤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의 무게가 100N이에요. 근데 이 물체를 옆으로 40N으로 이동시켰는데 자그마치 3m 이동시켰어요. 어떻게? 이렇게 이동시켰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때 1을 구하라 라고 하는데, 3m의 이동거리를 곱하고 힘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건 이동거리가 되겠죠? 힘이 두 가지가 있어요. 40N도 있고 100N이 있죠? 그때 우리는 40N를 고를 거예요. 왜 40N를 고르냐? 100N은 이동 방향과 100N의 방향이 달라요. 90도면 더더군다나 0줄이에요. 그래서 40N, 이동 방향과 같은 힘의 방향을 골라서 120줄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를 구할 때 1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다. 그 다음에 힘과 이동하는 방향이 같아야 곱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될 거예요. 그리고 과학에서 말하는 일이란 바로 힘과 이동거리를 곱하는 거기 때문에 과학적인 일도 구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과학적인 일과 비과학적인 일들이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읽으면
충분히 구별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구하는 거에서 힘 곱하기 이동거리가 1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1줄이 나오기 위해서는 뉴턴과 미터를 곱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요 뜻은 이제 맞고요. 1의 단위에 보통 줄을 쓰지만 힘과 이동거리 곱으로 나타내면 다 1의 단위로 말할 수 있어요. 환산은 물론 필요하지만 줄로 바꾸기 위해서 환산은 필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킬로그램 점 중은 힘이거든요. 요게 힘이고 곱하기 미터 해도 이동거리가 되니까 이 경우는 충분히 1에 대한 단위로 쓸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좀 이제 수학적인 면에서 구하는 연습을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1을 이렇게 구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1의 원리도 아셔야 돼요. 1의 원리를 먼저 공부를 하면 1의 원리다. 1의 원리는 도구를 쓴 1과 그냥 1은 같다. 또는 도구의 한 1과 도구가 한 1은 같다가 바로 1의 원리예요. 보통은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이거를 1의 원리라고 하죠. 단적인 예로 이런 지뢰가 있는데 여기에 이 무게가 100N이에요. 요 길이가 50cm, 요 길이가 1m가 되고 우리는 이때 몇 뉴턴으로 눌러야 될까? 그 다음에 얘가 20cm 올라가면 얼마 내려갈까를 구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1의 원리로 설명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뢰 문제를 구할 수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시험 문제에서 충분히 풀 수가 있을 거예요. 볼게요. 지뢰는 제가 표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으면 편리하다고 좀 많이 강조를 해요. 표는 이렇게 구해요. 먼저 팔 길이가 있어요. 팔 길이가 무엇이냐? 받침점에서 양쪽 끝까지의 길이를 말해요. 그러면 50cm 대 1m를 알 수가 있죠. 근데 1m는 다른 말로 100cm예요. 그러면 팔 길이의 비율을 구할 수가 있는데 비율이 50과 100이니까 1대2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요 정보를 하나 알면 이동 거리의 비율을 알 수가 있어요. 이동 거리의 비율은 이동거리, 즉 얘가 올라가고 누르고 하는 요 비율은 팔 길이의 비와 같아요. 팔 길이의 비와 같아요. 자동적으로 갖게 돼요. 삼각형의 비례식 때문에 그러고요. 삼각형의 닮음 때문에 그러고요. 이동거리가 이 중에 적혀있는 것이 둘 중에 하나가 적혀있네요. 바로 20cm 적혀있죠. 이거는 40cm를 이동한다라고 구할 수 있어요. 이거 색깔을 가지고 이거는 이제 구할 숫자죠. 문제에 있었던 숫자고요. 구할 숫자가 돼요. 그래서 여기가 40cm 누른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정보까지 알았어요. 팔 길이와 이동거리 알았으면 이제 힘을 알 수가 있고 이 힘의 비도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힘의 비는 팔 길이의 비와 이동거리의 비는 같아요. 1대2, 1대2. 하지만 힘의 비는 거꾸로 쓸 거예요. 거꾸로 써야 1의 원리가 적용이 되기 때문이고 2대1이라고 거꾸로 쓰고 나서 적혀져 있는 힘을 찾아볼 거예요. 근데 여기 100N 적혀 있네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역시 계산이 되죠? 50N 이렇게 계산이 되죠. 그리고 나서 1을 구할 건데 1은 아까 전에 적었듯이 힘 곱하기 이동거리예요. 그래서 힘 곱하기 이동거리. 그러면 100 곱하기 20 하면 될까? 안 되죠? 20cm이기 때문에 1은 0.2로 바꿀 거예요. 메타. 0.2m. 그래서 20줄이 되고. 그러면 이것도 50N 곱하기 0.4 해서 역시 20줄이 되고 계산해 봤더니 1은 같다. 우리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그림을 보고 설명을 하면
그림을 보고 설명해 볼게요. 사람이 도구를 눌러요. 사람이 지뢰를 눌러요. 40cm 눌렀는데 50N의 힘으로 눌렀어요. 사람이 도구에 한 힘, 도구에 일을 해줬는데 도구를 40cm 눌렀고 도구에 50N의 일을 했기 때문에 50N의 힘을 줬기 때문에 곱해서 사람은 누르면서 20주를 여기 했어요. 그러면 이 막대기가 움직였겠죠. 그럼 이 막대기는 이 물건을 들었어요. 이 물건은 100N짜리였는데 20cm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20주를 한 거죠. 도구가 한 일이 20줄이고 사람이 한 일이 20줄이다. 매기체는 도구다. 도구는 일을 늘리지도 않고 줄이지 않고 전달만 해준 거예요. 똑같이. 일을 전달해서 숫자가 똑같은데 일의 숫자는 똑같은데 힘이 줄어들었다는 얘기고 힘이 줄어들어서 이동거리가 변했다는 얘기예요. 도구를 쓰는 이유는 일의 양은 같은데 힘을 변화시키거나 이동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도구를 써요. 그러면 이런 대표적인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지뢰가 있고 지뢰는 이처럼 표를 쓰면 편리해요. 표엔 확인할 점, 팔 길이, 비율, 이동거리, 비율, 힘, 비율이고 힘의 비율은 이동거리나 팔의 비와 거꾸로 된다는 사실을 알아두셔서 이 표를 여러가지 이 문제 말고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집이나 아니면 교과서나 선생님이 했던 문제에서 서로 바꿔서 이 표를 적용시켜보면 다 풀린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뢰 문제를 알았으면 똑같이 다른 도구 몇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 바로 빗면 그리고 도르래. 빗면은 어떤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가 100N짜리예요. 100N짜리를 1m 올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 일의 양이 어떻게 될까요? 이거 그냥 곱하면 되죠? 100N 곱하기 1m는 100주 이렇게 곱하면 돼요. 근데 이 100N의 힘을 못 대는 거예요. 그래서 100N짜리 똑같은 100N짜리가 여기 있는 건데 얘를 이쪽으로 밀 거예요. 얼마로? 50N을 밀 거고 길이가 2m예요. 50N을 2m 밀면 100줄이 나오겠죠. 1m 하는 것과 같아요. 생각해봤더니 50N 곱하기 2m는 100줄이에요. 빗면에 쓰면 작은 힘으로 많이 이동시켜서 똑같은 일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빗면이 더 길어지면 미는 힘은 더 약해지겠죠. 빗면이 더 급하면 미는 힘은 더 커지게 되겠죠.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르래인데 도르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고정 도르래, 그 다음에 움직 도르래가 있고요. 고정 도르래는 방향만 바꾼다. 사실 알아두시고 움직 도르래는 한 개의 사용, 보통 2분의 1로 힘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보통 2분의 1이지만 이 문제 풀 때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힘의 분산을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움직이는 도르래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물체가 달려 있어요. 이 물체는 100N짜리거든요. 100N짜리인데 끈이 이렇게 달려 있으니까 이 끈을 잡아당기면 이게 이렇게 올라가서 물체를 들어올리는 거거든요. 100N짜리는 끈 두 개에 의지하고 있으니까 이쪽 줄에 50N, 이쪽 줄에 50N. 사람은 50N으로만 잡아당기면 되는 거예요. 1m 올라갔다. 100N 곱하기 1m 100줄은 일을 하는 건데 실제로 50N짜리로 잡아당기니까 2m 잡아당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도르래에 대해서도 알아두시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간단하게 일의 원리까지가 아마 시험범인데 여기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했어요. 요번 시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전반적인 그런 개념을 묻는 거라 계산을 좀 할 수 있는 문제를 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하면서 차분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박준당 선생님께서 또 유강인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들이 전체적으로 교과서에 충실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과서를 차근차근 읽어보면 많은 도움이 될 거고, 교과서 그림, 특히 1단원 같은 경우에 교과서 그림을 잘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하시고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